정확한 오늘 시장의 종가 보시면 코스피는 0.84% 내린 2,657.79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차 전지주들의 상승 그리고 성장주들의 오름세, 테마주들의 강세 속에 0.9% 상승한 866.1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이 특히나 코스피의 지수를 끌어내렸을까요? 보시면 저PBR 그리고 대형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제주은행, 흥국화재, 삼성물산, 현대차 모두 다 저평가 종목으로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죠. 하루 만에 지역 난방공사 어제 장대 양봉과는 좀 반대되는 장대 음봉이 기록되며 12% 넘는 급락을 보여줬고요. 현대차도 오늘은 4% 넘게 밀려났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을 받쳐준 건 테마주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를 포함해서 오늘 전액 테마주들이 유독 강했고요. 웹툰주 그리고 소라 테마주들의 상승, 여기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초전도체주의 강세 속에 무려 상한가 마감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7위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29.95% 급등한 14만 8,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캠의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엔캠 사실 올해 들어서 무려 300%나 넘게 올랐습니다. 10.45% 오늘장 상승하면서 33만 원 선에 장을 마쳤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올해 엔캠 하나 들고 있었으면 나 부자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주가 변동이 굉장히 저조하고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심 악화에 영향을 받았던 엔캠인데 1월 들어서 주가의 변동이 커지며 이렇게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엔캠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고 오늘 시장에서 전액 테마주들의 오름세가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오늘의 브리핑 첫 번째 전액 테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전액이라는 건요,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원가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고 2차 전지의 수명이라던가 충전, 방전 속도, 여기에 열 안정성 등을 결정하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엔캠은요, 국내에서는 1위, 글로벌에서는 4위의 전액 전문 기업이에요. 우리가 다 이름 들으면 아는 SK온,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제조사 탑6 중에서 4개사에 지금 전액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이 열광을 할까요? 이 IRA 규정이 나오면서부터였는데요. 해외 우려 집단에서 추출 처리 제조한 핵심 광물이라던가 이 배터리 부품은 세액공제,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부품 안에 전액이 포함되죠. 다시 말해 중국의 전액 업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액 업체들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액 글로벌 탑4 업체를 보시면 1위, 2위, 3위 업체가 모두 다 중국 업체입니다. 4위는 우리가 아는 엔캠이죠. 많은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이 엔캠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IRA 수혜, 또 북미 증설 효과 따른 실적 증가 기대, 여기에 내재화로 인한 안정적인 원료 확보도 더해지면서 엔캠의 주가가 올해 들어 30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유 있는 폭등이라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은 사실 올해 들어면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단기간에 300% 올랐다라는 거는 좀 과하게 달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지 과연 정종택 매니저는 엔캠의 이 질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이제 탑티어 4개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 하나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엔캠이라는 기업이고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국내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북미 시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럼 중국 기업들은 배제를 시키고 우리나라 기업 1등 업체인 이제 엔캠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전액 기업들 일제히 또 오늘 또 강한 모습도 보였었죠.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동아기업이라든지 솔브랜드 홀딩스까지 좀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전액은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중에서도 많이 좀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존 기간도 좀 짧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이제 공장 가지고 수 있는 기업들도 더욱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선은 엔캠은 그냥 기술적으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서 많이 다룬 이슈기는 하지만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한 경계감도 좀 같이 상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게
하겠지만 조금씩 추세를 무너뜨릴 때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덜 부각받은 어떤 전액 기업들도 같이 좀 바스켓 매매로 좀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액 관련주도 바스켓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 많은 투자자들이 엔캠으로만 몰린 게 아니라 후발주를 찾았습니다. 솔브렌 홀딩스 마침 실적도 잘 나왔죠. 이로 인해서 무려 상한가 안착하며 85,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동화기업도 9%, 덕산테크피아는 2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왜 이들 종목이 전액 관련주로 뽑힐까요? 전액 생산량이 향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내 전액 관련주 앞서 보여드렸던 4가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중에서 대장은 엔캠입니다. 지금 북미 시장에서의 전액 생산량 전망치를 보시면요. 엔캠이 지금 현재에도 4만 톤 넘게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2024년의 경우에는 28만 톤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2025년의 경우에는 34만 톤까지 생산량이 북미 시장에서만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의 전액 점유율을 한번 해보면은 34만 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점유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과연 이 시장에서 후발주를 찾아보자면요. 정종택 매니저. 네. 동화기업이 될까요? 덕산테크피아가 될까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솔브렌 홀딩스가 될까요? 네, 저는 거기 표에 다 해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24년에 생산되는 양을 본다고 했을 때는 우선 엔캠이 탑티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덕산 이제 일렉트라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시장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좀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추세를 좀 우상향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까 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2차 전지 배터리 섹에서 전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들이 많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끌어올려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같이 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겸하면서 기업들을 같이 보시는 게 더욱 중요한 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답이 있다. 동화기업, 덕산테크피아 이야기해 주셨고요. 혹시 본부장님 더 할 말 있을까요? 일단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일단 이제 엔캠이 왜 이렇게 더 부각을 받느냐라고 좀 보면 사실 글로벌 순위로 따져보면 4위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제 1위부터 3위가 중국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1위부터 3위 기업이 빠지다 보니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이 엔캠이 1위가 되는 상황. 그럼 후발주자 중에 이 북미 시장에 공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강도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공장을 갖고 있는 쪽은 덕산 테코피아, 앞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테코피아인데 시장에서는 솔브레인 홀딩스를 좀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 수급에 반하는 어떤 매매를 좀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솔브레인 홀딩스를 먼저 좀 조금 더 봐야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가야 덕산 테코피아도 좀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매매 전략을 좀 짜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오늘 상한가로 보여주다시피 솔브레인 홀딩스를 2차 후발 대장주로 선택한 것 같다 의견 주셨고요. 전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계속 꾸준한 차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8.74% 오른 13만 4,4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오늘 실적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로 인해서일까요? 오늘 전선, 전기, 변압기 관련주들도 동반빨간불을 켰습니다. 가온전선과 재룡전기가 5에서 6%의 상승을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1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왜 실적이 잘 나왔는지 특히나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 기대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한번 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은 2030년까지 지금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니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걸로 들리겠죠. 최근에 미국의 엘라바마 변압기 공장 등 북미 시장에서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사우디, 중동 하면은 전기전선, 인프라 관련한 최대 수혜처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 네옴시티뿐 아니라 다가오는 국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를 앞두고 인프라의 수요 증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변압기 쇼티지 현상에 따른 장기 공급 계약 움직임이 지속되는 등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상승 그리고 성장성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유효하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LCD 현대일렉트릭 차트 보면요. 거의 CJ 대한통운처럼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보유자 입장에서 저희가 투자 의견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네. 조금은 찝찝하긴 아쉽습니까? 합니다. 아쉽습니다. 미리 좀 많이 좀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어찌되었든 2022년도 대비해서 지금 2024년도니까 약 1년 반 동안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얼마 정도 이제 증가했는지 살펴보면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주가도 이제 3배 정도 이제 증가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3배가 아니라 벌써 한 5배 정도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뭐 물론 이게 단순히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가격이 나온 상황이라서 조금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더 갈까라는 이제 믿음에 저는 트레이딩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맞지만 지금 위치에서 매수해볼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지금 존재한 상황이라서 일정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좋은 일들이 숫자로 찍히는지를 한 번 더 보고 매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CD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이런 호재 속에 기대 속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은 앞서 우리 엔캠의 후발주를 찾은 것처럼 뭐 전선, 전기, 변압기 내에서도 후발주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또 마침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실적 기대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 네. 전선주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선주 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가온전선, 대한전선이 이제 가장 이제 탑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S전선도 물론 좋지만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저는 가온전선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전선주들도 지금 이제 다수가 대다수가 좋은 실적을 지금 기반으로 하면서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쪽을 좀 선택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전선주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전선과 대한전선을 같이 주목해보자 실적 기대로는 전선 테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또 오늘 테마주에서는 소라 테마주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뭐 영상 AI 관련주 그리고 무언가 AI 프로그램, 데이터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죠. 오늘은 이노뎁과 키네마스터가 수혜주로 꼽히면서 키네마스터는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7,250원의 종가 형성, 이노뎁은 13% 넘는 급등 보였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도 새로운 테마, 소라 테마가 나왔는데요. 네. 어떤 종목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네, 우선은 뭐 오늘 이제 좀 급등했던 이노뎁도 있고요. 뭐 네. 아무래도 사실 뭐 새로운 개념은 좀 아닐 수가 있는 게 멀티모달 AR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영상화 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일 텐데 사실 이제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이 좀 크다고 좀 보여집니다. 가장 좀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여줬던 어떤 관련주 부각된 기업은 이제 키네마스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좀 이어갔고요. 어떤 새로운 또 다른 좀 종목들 대안주들 좀 찾다 보니까 관련주들까지 오늘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솔투룩스도 오늘 장중에 주가가 10% 넘게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계속 전략들이 유효하다고 좀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 MS 이제 오픈 AI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출시와 관련된 부분들로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가 좀 움직일 뿐인 거지 실질적인 어떤 수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라도 수주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명확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좀 가격 전략들을 세우시고 접근하는 어떤 파트가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새로운 테마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 아예 없던 테마가 탄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국내 기업들의 수혜, 실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로, 기대로 그로 인해서 기술적인 대응 전략으로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다 훑어봤을 때 내일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정면 돌파해봐야 될까요? 시초가 공략주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일단 저는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2차전지 안에서 좀 뽑아왔는데 캠트로스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LFP 관련한 이제 이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LFP 배터리에 1조에 이제 육박한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이제 LFP 배터리가 단순히 뭐 전기차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떠나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쪽에 이제 산업 또한 거의 이제 태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캠트로스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7,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
유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000원 혹은 12,000원까지 단계별로 이제 이 대응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앞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캠트로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오는 수급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2차 전지로 갈 확률이 높다. 더불어서 최근 리튬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시장 전략의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캠트로스 목표 주가 10,000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의 내일장 돌파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저도 본부장님이랑 좀 통한 것 같은데요. 네. 2차 전지 쪽에서 준비를 오, 했습니다. 네. 아까 좀 서두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장비 쪽에서 그래도 좋은 좀 실적을 보여준 기업인데 상반기에는 이제 적자였다가 하반기 때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2020년 대비해서는 좀 역성장을 하긴 했지만 4분기부터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기점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올해 좀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 추정되는 회사고요. 회사 명은 원준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을 4분기 때 발표했고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거래량 싣고 조금씩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또 매물대에 좀 맞닿아 있는 시점입니다. 충분히 저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충분히 좀 전고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이고요. 장비 쪽에서도 오늘 대체적으로 좀 좋은 기업들은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기 때문에 한번 좀 슈팅 기대해 보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도록 한다면 목표가는 21,5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6,000원 제시했습니다. 두 분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요. 2차 전지로 일치가 됐어요. 원준과 캠트로스 공략해 보시고요. 또 그 외에 정종택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 있을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의 급등 보면서 네. 투자자분들이 좀 정종택 매니저님의 추가 리뷰 듣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녹색 밴드에서요.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도 리뷰 좀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소형주들 지금 실적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녹색 밴드에서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도 이렇게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 알차게 세워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